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예전처럼만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인도 챈나이에 있는 삼성전자 가전공장 주변에선 빨간색 공산당 유니폼을 입은 몇몇 인도 삼성 노동자의 지휘 아래 수백 명이 출근을 거부한 채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인력은 천여 명이며 챈나이는 삼성전자의 인도 연매출 120억 달러 약 16조 원 가운데 19%를 차지하는 주요 시설로 현재 일부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성 노조파는 무기한 파업을 주장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 설립을 추진하여 완료해 간다는 삼성전자의 뉴스 소식에 공산당 CITU의 이야기를 듣고 파업을 강행한 인도 강성 노조들은 황급히 회의를 합니다. 현재 챈나이는 삼성전자가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하는 인도 가전 핵심 기지로 제조, 인력 2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알려주는 인도 여대생의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대학생 때 삼성 인턴십에 지원하고 뽑혀 일한 지 얼마 안 된 리싱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3년이 지나가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인도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즐거운 소식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 사람으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발전을 위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황당한 중국 당국의 정책과 불법 기술 빼먹기 등을 피해 인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보고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995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스마트폰, 가전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지속 확장해왔죠. 인도는 큰 내수 시장과 저임금, 평균 연령 28세의 젊은 노동력을 갖춘 매력적인 생산 기지였던 인도는 최근 현지 강성 노조의 파업이 잇따르며 기업들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말았는데요. 삼성에 따르면 현재 월 평균 3만 5천 루피를 받고 있는 챈나이 공장 제조 인력들은 3년 내 10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월 3만 6천 루피씩을 추가로 인상해 달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현재 주 6일 48시간 근무 체제를 한국보다 적은 주 5일 35시간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성노조는 노동법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인데 근무시간을 주당 13시간 줄이는 동시에 임금은 2배로 올려달라는 주장이며 챈나이 지역 제조 인력의 평균 임금은 1만 9천 루피로 이미 인도 삼성 직원들은 그 1.8배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으나 이외의 직원 사망 시 해당 사립학교 학비 지원 연간 5만 루피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회사가 인도에 와서 공장을 지을지 알 수도 없을 지경인데요. 갑자기 인도의 노동자들에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런 강성노조의 파업이 인도노동조합 센터 CITU 산하의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이 CITU의 공산당 지령을 받으며 점점 요구사항을 크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투는 인도 내에서 중국 공산당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고 붉은색 깃발의 낫과 망치의 전형적인 공산당 깃발을 휘두르며 처음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환경 개선을 외치지만 정작 일부 공산당, 일부 고위층 몇몇을 위한 속임수에 불과할 뿐 언제나 투쟁하여 얻은 거대 자본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숨기기 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치 한국 정부에서 벌어지는 강성노조 시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인도에서도 자유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삼성만이 아니기에 상당한 주목을 끌었습니다. 망치와 낫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파업 현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을 마치 당연하게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90%는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인도에 애플과 구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업에게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요구를 하며 합의를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의 공산당 노동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기는커녕 당황스러운 요구에 말보다는 강하게 맞서는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데 바로 삼성의 공장을 멕시코에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인도가 14억을 넘는 엄청난 세계 1등 인구수를 자랑하기에 삼성이 내수시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감안한 결정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삼성은 인도의 공산노조의 주장은 중국의 공산당을 닮아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을 반증합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삼성전자의 위치와 위상을 모를 수 없는데요. 저는 한국의 모든 1등 업체들이 대부분 삼성전자와 같이 일을 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업계에서 전해 듣고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도대체 인도의 총리와 정부 관리들은 무슨 짓을 방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도가 아무리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다고 한들 현재 자유진 영국가들의 등을 지는 지금 같은 파업과 시위들을 방관한다면 그것이 인도의 국익에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도 이해할 수 없어서 인도의 고향 친구에게도 힘들지만 진심 어린 이야기로 나무랐는데 친구는 오히려 제게 인도를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고용주가 일주일에 40시간도 일하지 않는데 임금을 올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인도 공산 노조의 입장은 한국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외치는 것 같은데 한국이 없다면 인도의 삼성 공장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리오넬 메시와 인도 축구 영웅 채트리가 같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고 로저 페더러와 샤라포바가 같은 우승 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예로 한국의 노조도 삼성전자 회사가 이미 무리할 정도로 많은 임금과 각종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창사 이래 최초로 노동자 파업을 단행하며 임금 협상을 요구했는데요. 저는 삼성 인턴임에도 그분들의 요구가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삼성 노조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뉴스를 보았는데 하물며 인도 삼성 공장의 공산 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것은 인도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까운 실제 예시로 인도가 극도로 경멸하는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은 70년대 미국의 친중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닉슨 대통령과 마오뚱뚱의 만남과 덩샤오핑의 친미 정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국의 경제 성장에 엄청난 성과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야욕을 간과한 것이어서 급기야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서서히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와 인도까지도 중국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중국의 팽창을 보다 못해 정신 차린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부터는 일방적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정책을 시작하는데 인도는 중국의 팽창에 동중국해와 더불어 인도해양을 놓고 중국과 군사적인 대립을 하고 중국 국경과 인도 국경 수비대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등 전 세계가 중국과 싸우는 모양새였고 중국을 등지면 곧바로 홍콩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 동남아의 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반중국을 외치며 중국은 현재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국가체제가 붕괴될 위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이 자국 내 기업들에게 가한 탄압이 지금의 인도와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인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중국을 보며 반성해야 합니다. 자국 내에 외국에 잘 나가는 기업이 공장을 지었다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절대로 그들이 나가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공장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한 일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인 긍정적 지표들이 더 많습니다. 마치 인권을 유린하며 노동자들을 핍박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공산당의 선동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반복되며 증명이 되어왔고 결국 선동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이익은 일부 소수의 공산당 고위 간부들에게나 돌아가고 더욱 부패한 권력층이 만들어져 오히려 투쟁과 시위가 끝나버린 이후의 인도는 일부 권력층 공산당이 국민들 피 빨아먹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시진핑과 그 정부 인사들처럼 말입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노동자들을 핍박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도 사람으로서 인도를 편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직도 공산당에 속아서 그들 자신이 점점 자멸해가는 사실도 모른 채 아직도 인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 삼성을 대항하고 압박한다면 아마도 그 화살은 결국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고 중국이 멈추면 지구가 멈춰버릴 것이라며 떵떵거렸던 중국의 모습은 현재 초고속 추락 중입니다. 누구도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기에 함께 협력하고 같이 일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도 총리와 정부 관리들은 공산당의 말을 듣는 무능하고 무지한 인도의 공산 노조들을 두고 보지 말고 모조리 해임시키고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고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있는 인도 사람을 고용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한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삼성 인턴십을 도전하는 인도의 엘리트 청년 리싱의 이야기가 어떠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재밌고 좋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가족과 이웃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